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렌드 핫 이슈 조영구입니다. 당신의 하루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생활에 필요한 소식들로 꽉 채운 트렌드 핫 이슈 출발합니다. 나만의 개성을 중시하는 요즘 세대들이 기성복이 아닌 내 몸에 딱 맞춘 정장을 선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니즈를 충족해 줄 수 있는 맞춤 정장 전문점이 있어서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곳인지 트렌드 핫 이슈가 찾아가 봤습니다. 취향에 따라 디자인과 스타일을 선택할 수 있어 인기를 얻고 있는 맞춤 정장. 기성복이 따라올 수 없는 맞춤 정장만의 매력 속으로 함께 빠져볼까요? 개개인마다 신체 구조가 다르듯 옷도 개개인에 맞춰서 입어야 태가 난다는 사실. 특히나 정장은 더욱 그러한데요. 그래서인지 멋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신체 구조에 맞는 옷을 맞추기 위해 맞춤 정장 전문점을 찾는답니다. 그렇다면 맞춤 정장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지는 걸까요? 최근 제가 이제 좀 행사가 좀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정장을 맞추려고 왔는데 좀 어떤 게 좋을지 좀 궁금해서 제가 상담으로 왔거든요. 색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 뭐 검정이나 네이비 같은 기본형 색상들도 있으시겠지만 뭐 이런 이제 카키 색상이라든지 이런 이제 베이지 색상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지금 이번에 행사 있으실 때 좀 멋스럽게 입으시기에 좀 좋으실 색상일 것 같습니다. 정해진 사이즈에 내 몸을 맞추는 기성 정장의 경우 어깨가 맞으면 배가 맞지 않고 배가 맞으면 팔 길이가 맞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면 맞춤 정장은 이러한 기성 정장의 아쉬운 점들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밝은 색상의 느낌도 좀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약간 헤린본 들어가 있는 블랙의 느낌도 이렇게 보셔도 좀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약간 우리가 스트라이프라 그래서 이런 계열 쪽들, 체크 계열 쪽도 이제 우리가 실제 이렇게 보시면 좀 도움이 됩니다. 샘플을 통해 원하는 스타일을 찾는 분들은 100여 벌의 다양한 사이즈 체킹복들을 입어보며 비교해 볼 수 있는데요. 고객 사이즈를 정밀하게 채촌한 후 성가봉을 해 입어볼 수 있기 때문에 정장이 완성된 후의 느낌이 어떤지 쉽게 파악을 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 완성된 정장의 느낌을 눈으로 보고 몸소 체험해 볼 수 있기에 자신의 체형을 보완할 수 있는 정장을 만드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요새 자체는 좀 트렌드가 너무 슬림하게 입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 4, 5년 전만 해도 좀 상당히 슬림하게 입었다고 보면 요새는 그래도 이렇게 몸에 맞고 좀 편하게 좀 정핏 위주로 좀 가는 편이긴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데는 좀 정핏으로 가고 우리 고객님 같은 경우는 이 허리 라인은 조금 약간 라인을 좀 더 강조해서 좀 슬림한 핏으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드리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새 트렌드 자체는 약간 그래도 조금 여유롭게 입는 편이 좀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객님들마다 다양한 체형들을 가지고 계신데요. 예를 들어서 어깨가 올라와 있는 상견체, 몸이 젖혀져 있는 반신체, 몸이 굽어져 있는 굴신체 등등 다양한 이제 체형들이 있지만 한 가지 패턴만으로는 이제 우리가 몸에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수십 년 동안 저희만의 패턴, 고유의 패턴으로 약 100여 가지 이상의 체킹복들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보다 완벽한 맞춤 정장을 구현낼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패션의 완성은 신발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사람마다 어울리는 정장이 따로 있는 것처럼 맞춤 정장에 어울리는 구두 역시 잘 어울리는 것으로 고를 수 있다는데요. 사이즈는 물론이고 색상, 소재까지 원하는 것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우리 아까 전에 보셨던 그 색상에다가는 이런 이제 버건디 계열 쪽으로 조금 포인트를 좀 주셔도 좋고 카키 색상 역시 좀 세련되게 그냥 우리 기성복하고도 다른 그리고 넥타이 같은 경우에는 너무 줄무늬라든지 너무 이제 체크라든지 이런 계열 쪽이 있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맞춤 같은 경우 이런 페이즐리 패턴이라든지 이런 이제 크레스트 문양들 좀 들어가 있는 이런 계열 쪽으로 하시는 게 더 잘 맞으실 것 같아요. 부담 없이 말도 이제 되게 친절하게 잘해주시고 되게 꼼꼼하게 디테일한 거를 다 놓치지 않고 추천을 해주다 보니까 굉장히 편하고 다음에 또 맞추러 온다고 하면은 전 무조건 올 것 같아요. 한편 맞춤 정장을 구매하기 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과하게 저렴한 맞춤 정장은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원단은 동일할지언정 우리 안에 들어가는 부자재라든지 실이라든지 메이킹적인 부분이 저퀄리티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구매하실 때 너무 저렴한 맞춤 정장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맞춤 정장은 경력 있는 디자이너에게 맞추셔야 합니다.
맞춤 정장은 무엇보다도 경력이 중요한데요. 디자인이나 원단 상담은 말씀을 잘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정확한 채촌, 사이즈, 여유량, 그리고 체형 보완은 전문적인 교육이 없으면 힘들기 때문입니다. 결국 옷의 가격보다는 디자이너의 실력과 가치를 보고 옷을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맞춤 정장을 구매할 때는 너무 저렴한 정장은 주의하고 디자이너의 전문성과 경력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맞춤 정장이란 예로부터 우리가 티셔츠나 트레이닝복처럼 완성품을 구매하는 게 아닌 내 몸에 맞춰서 입는 명품 정장입니다. 그만큼 우리 고객님들의 니즈 또한 다양해지고 있으시고요. 그 니즈를 맞춰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타 지역 같은 경우에서도 저희 매장을 많이 찾아주시는 만큼 앞으로 50년, 100년 우리 고객님들의 니즈를 맞춰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매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날 내 몸에 딱 맞는 정장으로 추억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바쁜 현대인들의 제대로 된 한 끼 식사를 챙기기가 어려운 요즘입니다. 덕분에 간편하게 즐길 수 있으면서도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인기를 얻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샌드위치 빼놓을 수가 없죠. 다양한 메뉴를 준비하며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샌드위치 전문점이 있다고 해서 트렌드 아저씨가 찾아가 봤습니다. 바쁜 현대인들에게 간편하면서도 가장 완벽한 식사가 되어주고 있는 샌드위치를 지금 만나볼까요? 바쁜 아침, 사람들의 배를 든든하게 채워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샌드위치 전문점인데요. 얇은 빵 사이에 다양한 채소와 고기 등을 넣어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샌드위치는 간편하고 포만감도 높아 바쁜 현대인들에게 사랑받는 메뉴죠. 많은 샌드위치 가게 중에서도 이것이 사랑받는 이유가 있답니다. 20대 젊은 층들 분께서는 이렇게 이제 블랙번 종류로 돼 있는 이제 채소 들어가 있고 이런 종류를 좀 선호하시는 편이시고요. 얘는 이제 오징어 먹물 빵으로 만든 샌드위치고 그리고 어린 아이들은 주로 에그 종류, 계란 지단이나 계란으로 만든 이런 종류들로 이렇게 선호를 하는 편이고요. 어르신들 분 같은 경우는 고구마나 단호박 종류 이런 종류 위주로 드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제일 잘 나가는 게 또 로제 치킨, 닭가슴살이나 이제 이렇게 다 삶아서 양념해서 직접 만들기 때문에 이제 선호도가 높고 그리고 맛 또한 맛있어서 많이들 와주시더라고요. 어린아이부터 이제 어르신들까지 그리고 젊은 층 그리고 이제 식사 대용 겸해서 또는 간단하게 드실 수 있는 것들까지 해서 다 이제 저희가 메뉴를 개발을 했고요.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샌드위치. 가끔은 종류가 너무 많아 뭘 먹을지 한참이나 고민하는 고객들도 있습니다. 그럴 땐 먹고 싶은 것들을 모두 고르는 것도 방법. 제가 일하다 보니까 저녁에 밥 해 먹기가 좀 귀찮을 때 그리고 저희 요새 식단 관리 때문에 자주 이용하고요. 저희 아이도 잘 먹고 신랑도 좋아해서 자주 이용합니다. 저희 신랑은 로제 치킨 좋아하고 우리 딸은 계란, 저는 개인적으로 치킨 텐더 이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세 가지를 사면 또 할인도 해주시니까 3인 가족한테는 저녁 식사 하나는 책임져줘서 좋습니다. 이곳에서는 세 가지의 샌드위치를 11,000원에 맛볼 수 있으니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저희가 이제 세 개를 구매하시면 이제 12,000원인데 1,000원 DC가 돼서 11,000원에 세 가지를 구매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블랙번 종류 제외하고 나머지 이제 저희가 4,000원에 판매하고 있는 제품은 다 세 개 모두 세 가지에 11,000원. 그래서 이제 핫도그, 단호박, 야채 종류 이렇게 섞어서 세 가지도 되시고요. 같은 종류로 세 가지도 가능하시고. 그래서 11,000원에 저희가 세 가지 맛을 드리고 있어요. 간편하게, 가볍게, 부담 없이 즐기실 수 있게 금액도 많이 낮추고 재료는 푸짐하고 그리고 이제 드셨을 때 포만감도 느끼고 맛도 다양하게 즐기실 수 있도록 재료를 만들어 놨어요.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재료 모두 새벽에 받아 직접 하나하나 손질해 만들고 있답니다. 원래는 샌드위치는 좀 번거로운 작업이 좀 많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좀 축소화하되 이제 좀 손님들이 드실 때도 불편함 없이 레시피를 조금 손봤어요. 저희 현재 채소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7년째
같이 이제 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이제 가락시장에서 저희가 직접 받아오고 그리고 이제 경매를 직접 갈 때도 있고 그래서 조금 신선한 것들로 구비를 해요. 왜냐하면 즉석에서 재료 손질하고 그리고 즉석에서 만들어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다음 날이 되면은 또 야채나 이런 것들이 또 무르고 신선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무조건 당일에 만들어서 당일 판매를 꼭 해야지 신선하게 드실 수 있어요. 수차례의 연구 끝에 빵과 잘 어우러지는 재료들을 구비했고 이를 이용해 샌드위치를 만들 수 있었다고요. 첫 번째는 가성비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부담 없이 즐기실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 샌드위치 하면 대중적인 몇 가지 뭐 골라 먹는 재료 이렇게 있지만 저희는 이제 번거롭게 시간이 없으신 현대인들을 위해서도 바로바로 원하시는 종류를 바로 집어가서 구매하실 수 있게 그렇게 세팅을 해놔서 그런 게 최고 강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샌드위치. 맛도 있고 가성비도 높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주문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답니다. 네, 단체 주문이 꽤 많아서 이제 관공서나 학교, 교회, 그리고 회사 이제 회의 있거나 하실 때 이제 주로 모임이나 이럴 때 이제 좀 단체로 시키셔가지고 간편하게 이제 간식으로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하루 종일 만들면서 매장 거 이제 채워놓고 또 이제 단체 주문 또 만들고 해서 이제 계속 만들어야 돼요. 맛과 영양, 여기에 합리적인 가격까지 갖추며 사랑받고 있는 샌드위치 전문점. 더 많은 곳에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죠? 샌드위치에 한식화를 시켜보려는 포부를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더 큰 시장인 해외도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베이커리 종류도 메뉴 개발 중으로 다양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가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현대인들의 줄임배를 든든하게 채워주는 맛있는 샌드위치. 전국 곳곳에서 만나볼 수 있길 기대합니다. 전기차 요즘 도로에서 흔하게 볼 수가 있죠. 가속이 부드럽고 소음이 거의 없어서 많은 분들이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장점은 친환경적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친환경적인 전기차도 배터리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배터리는 소모품인 만큼 정기적으로 교체를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 있어 굉장한 환경 오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발벗고 나선 회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회사인지 궁금하시죠? 만나보겠습니다. 수명을 다했다고 생각한 배터리에 생명을 불어넣어 다시 쓸모있게 만드는 회사. 그곳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요즘 전기차 사용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매캐한 매연과 함께 탄소 배출량을 줄이며 지구의 환경을 지킬 수 있는 방안으로 많이들 이용하고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전기차의 배터리 수명은 약 5년에서 10년 정도로 수명을 다하게 되면 폐기를 해야 하는데요.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이 굉장할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수입한 희귀 광물을 폐기해야만 하는 상황에 많이들 안타까워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 대안책을 낸 회사가 있습니다. 2020년에 사실 창업한 교원 창업회사입니다. 지금 현재 리튬 2차 전지의 재활용을 하는 전문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2차 전지를 구성하는 물질들이 이제 액체 전해질하고 중금속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재활용하지 않았을 경우엔 환경에 유해 물질이 침출되고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폐 2차 전지의 경우에는 반드시 재활용을 해야지만 환경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폐기 과정에서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폐 배터리.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전기차 폐 배터리 배출량이 2021년 기준 1,075개에 이른다는데요. 점점 늘어나고 있는 폐 배터리를 최대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게 되었답니다. 폐 2차 전지는 사실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건식 방법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습식 방법이 있는데 두 개의 방법이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건식의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가열을 해가지고 높은 온도에서 그 유가금속들을 이제 회수를 하는데 이 건식 방법은 전 처리가 필요가 없는 그러나 이제 유가금속이 일부 유실되는
그러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습식의 경우에는 산에다가 그 블랙 파우더를 녹여가지고 그거에서부터 우리가 용매 추출을 이용해가지고 이 전처리를 해야 되는 그러한 앞단계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고순도 물질을 다 얻을 수가 있지만 안타깝게도 폐산과 폐수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식, 습식 방법 모두 온실가스를 발생시키고 폐수와 폐산을 만들어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회사에서는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며 폐배터리를 재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했다고요. 당사에서 개발한 기술은 이제 2단계 중저온 건식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낮은 온도에서 친환경적으로 2차 전지를 어느 정도 온도까지만 가열을 하고 고상 기상 반응을 이용해 가지고 리튬, 망간, 알루미늄을 포함한 모든 금속들을 저희가 90% 이상 회수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라고 하고 그거를 이제 구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 가지고 수직 전기 가열로를 이용해 가지고 원료를 투입하고 자동으로 이제 그 배출물을 저희가 회수한 다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제품으로 저희가 이제 생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은 당연히 그 수요 업체의 중간재 원료. 근데 그 수요 업체가 2차 전지 회사가 될 수도 있고 특수 합금 회사가 될 수 있는 아주 다양한 산업군에 제공될 수 있는 중간재 원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폐배터리를 재활용할 경우 신품만큼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까 궁금함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사실 이제 폐배터리를 저희가 재활용을 하면 원래 우리가 고순도화 해가지고 다시 2차 전지를 이제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성능의 저하가 전혀 없고 그냥 그대로 계속 회수를 하는 거 다시 재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환경적으로도 좋고 성능도 안 떨어지고 그리고 국가적으로 어떤 내외적인 어떤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원료들은 모두 다 수입이기 때문에. 예. 폐배터리 재활용 방법을 널리 알리며 앞서 나가고 있는 기업.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한데요. 2024년에 공장 그 구축을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 그때는 저희가 한 1,000톤 처리량으로 지금 현재 구축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상용화 기술에 바로 앞단계에 이제 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원천 기술을 이제 실제로 구현함에 있어서 저희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 저희가 기술 라이센싱이나 해외 법인 설립을 통해 가지고 국내외 경쟁력을 이제 확보하고 그리고 이제 그 사회에 다시 이제 친환경적인 그 2차 전지 재활용 방법을 저희가 구현함으로써 실제로 이제 그 국민들 그리고 이제 전 세계 글로벌 사회가 실제로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친환경 기업이 되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친환경 기업. 환경오염 예방에 일조하며 지구를 살리는 데 기여해주길 기대할게요.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일들이 발생해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상황을 보다 원만하게 해결하고 힘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보험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장점 덕분에 보험에 가입하려는 분들도 참 많은데요. 오늘은 보험 가입 방식과 그 중심에 있는 GA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GA가 어떤 분야인지 여러분 함께 만나보시죠. 여러 회사의 보험 상품 중 내게 필요한 것만 쏙쏙 골라서 가입할 수 있는 방법. 지금 함께 알아볼까요? 상해와 질병 등과 같이 살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 보통은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사의 전속 대리점을 통하곤 하는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GA에 주목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GA란 제너럴 에이전시를 이르는 말로 법인 보험 대리점을 일컫는 말인데요. 여러 보험회사의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대리점으로 고객에게 필요한 상품을 컨설팅해주고 있답니다. GA에서 일하고 있는 설계사들은 다양한 회사들의 상품들을 가지고 다양한 내용들로 구성을 하여서 고객들이 원하는 니즈로만 이루어진 보험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가입 이후에는 고객의 보험사와의 분쟁이나 민원 등을 해소하기도 하고
법적 분쟁이나 보험금 분쟁 시 직접 해결을 위해서 변호사나 손해사정인을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매개체가 되기도 합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찾아간 숨은 보험금만 3조 8,523억이라고 합니다. 담당 보험 설계사가 보험 가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포괄적인 가족의 사고에 대해 사후 처리까지 담당하는 리스크 매니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접 보험 상품을 만들고 운영하는 보험사와는 달리 GA에서는 다양한 보험 상품 중 고객에게 필요한 보험 상품들을 찾아준다고요. 보험 영업 시장은 점점 더 가열되고 고도화되고 있으며 경쟁 역시도 너무 치열한 상황입니다. 다양한 영업 무기들을 토대로 현업에서 일하고 있는 40만이 넘는 설계사들의 영업 방식과 조직의 운영 방식은 말 그대로 수천 수만 가지의 다양한 방식들이 존재합니다. 어떤 한 개인이나 조직에게만 초점을 맞추거나 회사의 운영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각각의 개인과 조직에 맞는 특화된 운영 방식을 유연하게 펼쳐나가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운영 방식을 채택할 수 있도록 소통하는 게 GA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 대면 기업 영업을 통해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꾸준히 발굴하고 있는 GA. 고객들의 신뢰를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는데요. 저는 과거에 프로그래머 일을 하면서 하루에 18시간씩 일했었는데요. 무리한 일정이 있었는지 간 수치가 18,000까지 올라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다행히도 회복이 되었지만 회사로 돌아가니 제자리는 없었습니다. 그 후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저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영업직에 뛰어들게 되었고요. 책상에 앉아서 하는 일만 해오다가 영업을 하기란 쉽지는 않았는데 고객들에게 진정성 있게 접근하는 노력을 인정받아 고객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고 결국 자신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프로그램 회사를 창업했지만 빚만 늘어나고 고민만 커졌습니다. 좋아하는 일 말고 잘하는 일을 해보자 하는 주변의 충고로 다시 보험 영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잘하는 일이 좋아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저의 경험을 토대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보험 설계사들이 모두 승진해서 보험회사의 대표가 되거나 아니면 주요 임원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고 싶습니다. 만약 커피 프랜차이즈 회장이라면 커피 레시피처럼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만 알려주는 것이 아닌 영업 프로세스와 운영까지 가르쳐서 점주를 만들고 점포를 운영할 수 있는 사장들을 키워내는 게 바로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을 위한 진정성과 남다른 경영 방식을 선보이고 있는 GA.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나눠보겠습니다. 요즘 평생 직장이 없어진 시대입니다. 그래서 GA 영업 분야를 마지막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는 GA 분들을 만나봤는데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서 최민영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나라에 GA 회사들이 많은데 차별화됐다면 뭐가 차별화됐을까요? 저희 회사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출퇴근을 할 수 있고 어디서든 일할 수 있고 실적의 압박도 없고 그래요? 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 회사입니다. 보험 설계사 분들이 이제 보험을 권할 때 또 뭐 어떤 분들 피해봤다 뭐 이런 분도 있거든요. 그래도 보험을 우리가 가입할 때 뭐 주의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이런 보험은 좀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사망금에 치우치거나 너무 고액 보험료를 많이 내시는 건 좋지 않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왕력, 질병 치료 이력, 그리고 유전 질병들에 대해서 잘 충분히 검토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보완해서 보험을 모자라지 않게 보장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면 내가 아팠었을 때 보험금을 못 받는 그런 낭패를 겪지 않으시겠죠. 그럼 보험 가입할 때 어느 정도 수준이 좋을까요? 내가 매월 벌어들이는 수입의 총량에서 20% 이내로 줄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300을 번다. 그럼 60만 원 안돈해서. 근데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평균 급여 월급을 보면 한 30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300만 원에 20%면 좀 과도한 편이고요.
예, 소득 수준에서 따라서는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네네. 그렇군요.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보험 설계사라는 직업이 뭐 학벌이 좋지 않아도 내가 외모가 뛰어나지 않아도 말을 잘하지 않아도 누구든지 나의 과거가 어쨌든 앞으로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멋진 직업이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가입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런 질병에 걸리거나 암에 걸렸었을 때에 그런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는다고 하면 정말 든든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당장에 암에 걸리거나 뇌졸중이 와서 중환자실에 입원하면 당장에 병원비부터 걱정하게 되고 일가 친척들이 전부 다 싸움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막아주는 정말 진짜 보람되고 멋진 일 중에 하나인 걸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처럼 삶을 바꿀 수 있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은 GA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최민영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는 효의 문화가 있습니다. 덕분에 부모님을 잘 모시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하지만 마음처럼 보다 편안하고 행복하게 모시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에는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의료 서비스부터 생활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는 요양원을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 곳곳에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들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요즘 요양원에서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는지 트렌드한 이슈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호텔 같은 편안함은 물론 적재적소에 돌봄을 지원하며 어르신들의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주고 있는 요양원으로 함께 가볼까요? 노화는 신체의 기능은 물론이고 기력 또한 쇠약해지죠. 또 이런저런 문제로 몸이 아프기도 합니다. 이렇게 노인이 되면 크고 작은 일에 돌봄이 필요해지기 마련인데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 어르신들을 위한 진정한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앞장선 곳이 있습니다. 3355 모여 즐거운 시간을 만끽 중인 어르신들. 지루할 틈이 없는 요양원 생활. 덕분에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높은데요. 이렇게 어르신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는 이유. 바로 요양원의 철학 덕분입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공간에서 부모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정성껏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넓고 쾌적한 휴게시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있으며 신체활동, 인지치료, 지능개발 유지 등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어르신들의 재미와 치매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위생을 중요하게 생각해 주기적으로 전문 업체를 통한 철저한 소독 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하나하나 맞춤 돌봄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었다는데요. 먼저 생활실입니다. 개개인의 취향에 맞게 1인실, 다인실로 구비되어 있고요. 집과 같은 편안함을 위해 안락하게 꾸며놓은 점을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의료 돌봄이 필요한 분들인 만큼 정기적으로 건강검진과 회진이 진행되고 있고요. 간호 서비스를 통해 투약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물리치료 기구가 있어 동작 훈련을 수시로 받을 수 있고 관절 운동, 균형 능력, 근지구력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훈련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요양원들은 이러한 의료간호 서비스 외에도 특별한 점이 있다는데요. 오전, 오후, 저녁, 야간으로 구분되어 일상 프로그램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오후에는 헬스케어 일정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신체 잔존 능력 유지와 활성화를 위한 물리치료, 기능 회복 훈련, 조격 등 다양하게 이루어집니다. 저녁에는 목욕 도움을 주 2회 실시하고 야간에는 편히 주무실 수 있도록 환복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간의 어르신들을 위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미용 전담 관리팀이 있어 목욕부터 손발톱, 피부 관리 등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밥 아닐까요? 전문 영양사가 직접 식단을 제공하기 때문에 골고루 영양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맛도 있어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높다고요.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의 인지 기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맞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요.
미술 수업부터 종교 활동은 물론이고 생신 축하 파티도 진행된다니 어르신들의 흥미도 끌어올리고 있답니다. 입수하신 어르신 한 분이 움직임조차 힘들어 보이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계속 누워만 계셨는데 원에서 어르신들이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선생님들과 일심동체가 되어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 어르신들의 상태가 상당히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이렇게 입수하신 어르신 중에 치매가 살짝 오신 분이 계세요. 근데 이 어르신이 저희가 이제 작은 도움을 드리면은 어머 고마워라, 아유 복덩이 복 받아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말씀을 들 때 저희가 되게 힘이 돼요. 힘든 일을 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어르신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요양원. 어떤 분들이 입소를 할 수 있는 걸까요? 보통 중풍, 뇌경색 등으로 인한 편마비, 파킨슨병, 알츠하이머 등의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정도에 따른 중증, 경증 등 자력으로 일상생활이 도움이 되어야 하는 분들이 주로 입소하여 생활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 외에 환자분도 있으시지만 미리 준비하여 적응하시려는 노인 및 65세 아니시더라도 불편함을 앓고 있는 젊은 분들도 많이 문의를 주고 있는 추세입니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만큼 요양원의 모습도 보다 체계적이고 안락한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요양원의 모습은 지금과는 다르게 많이 변화할 것입니다. 기존 요양원 시스템은 포괄적인 부분이 많은데요. 현재 우리 요양원은 업무별 파트가 세분화되어 보다 전문적인 시스템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우리 요양원에서는 이미 그 변화의 시작에 앞장서 있는데요.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케어의 질을 높이고 종사자들의 업무 효율성을 증가할 수 있도록 현재 임용 전단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교육, 각 분야의 전문화, 슈퍼바이저의 맞춤형 관리 등 구체화된 시스템으로 구축하여 시행될 예정입니다. 노년 생활을 더욱 편하고 기쁘게 만들어주는 요양원. 어르신들의 보금자리가 되어주길 기대하겠습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긴 인생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건데 오늘은 건강검진 중에서도 초기에 발견하면 완치가 가능한 위와 대장 내시경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화면을 통해 확인하시죠. 미리 알면 백전백승. 건강 상태를 미리 점검하며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위, 대장 내시경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요병장수 시대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평균 수명이 늘고 있지만 이와 함께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건데요. 건강을 지키며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죠. 건강보험 가입자 혹은 피부양자라면 20세 이상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는 만 20세 이상 홀수의 출생자이며 짝수 외에는 짝수의 출생자가 건강검진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일반 건강검진에는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 시력 및 청각 이상, 혈당, 간 기능, 신장 기능, 빈혈 등 기본적인 혈액 검사와 흉부 엑스선 검사가 포함됩니다. 40세 이상의 경우 2년에 한 번 위암 검진을 위한 위내시경 검사가 포함되고 50세 이상의 경우 매년 대장암 검진을 위한 대변 자멸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B형 간염 혹은 C형 간염을 가진 경우를 포함하여 간암의 위험성이 있을 경우에는 6개월마다 간암 검진을 받게 됩니다. 최근에는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암을 포함한 어떤 병이라도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없어도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한 병의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맵고 짠 음식을 자주 먹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식습관 때문인지 위암, 대장암 발병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인데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내시경을 시행하는 것을 추천한다고요. 아무래도 내시경을 통해 조기 발견을 하면 90% 완치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위 내시경 검사는 입으로 내시경 기구를 삽입하여 식도, 위, 식이지방을 관찰하면서 염증이나 종양 등을 진단하는 검사 방법입니다. 검사 전 8시간의 금식이 필요하며 틀니가 있을 경우 제거하고 내시경 삽입 부위에 국소 마취를 시행하며
수면 내시경의 경우 진정제를 투입 후 검사하게 됩니다. 대장 내시경 검사는 항문을 통해 내시경을 삽입하여 대장을 관찰함으로써 대장에 생기는 염증, 용종, 종양 등을 진단하는 검사 방법입니다. 검사 3일 전부터 씨 있는 과일, 소화되지 않는 잡곡 등을 피하고 검사 일정에 맞춰 처방된 장 청소약을 안내에 따라 복용하여 장을 깨끗하게 비우는 것이 정확한 검사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장을 비우는 약의 경우 일반적으로 1리터 양의 약을 밤과 아침에 2번 복용하게 되며 약 복용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알약이나 한 번만 복용 후 검사가 가능한 장 청소약도 있어 편의성이 향상되었습니다. 위암과 대장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내시경으로 확인하는 것. 사실 많은 분들이 알고는 있지만 검사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미루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두려움은 수면 마취의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 번의 수면 마취로 위와 대장을 동시에 검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함께 검사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요. 검사 중 이상이 있을 경우 바로 조직 검사를 할 수 있으며 병변의 절제나 지혈 같은 치료적 목적의 시술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용종은 양성 질환이나 시간이 지나면 암이 되기도 하여 꼭 제거해야 합니다. 검사 중 이상이 있을 경우 바로 조직 검사를 할 수 있는데 위 내시경의 경우 검사 중 염증이나 종양이 관찰될 경우 조직 검사를 시행하게 되며 3에서 4일 후 조직 검사 결과에 따라 치료를 진행하며 대장 내시경에서 염증이 발견될 경우 염증성 장질환의 진단을 위한 조직 검사와 장결핵 검사 등을 시행하게 됩니다. 용종은 암으로 진행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는데요. 내시경 검사를 받으며 용종을 발견할 경우 바로 제거할 수 있어 편의성이 높다고요. 위, 대장과 함께 많이들 검사받는 것이 바로 가슴 부분이라는데요.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찬 경우 폐나 심장 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폐의 경우 흉부액선 검사나 폐 기능 검사, 산소 포화도 검사 등을 통해 폐 기능을 평가해 볼 수 있으며 심장의 경우 심전도 검사, 심장 초음파 검사 등을 통해 심장 기능을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심장의 크기와 두께, 심장의 수축 및 이완 기능, 판막, 심낭 질환을 감별할 수 있으며 특별한 준비 없이 편하게 검사할 수 있고 증상이 있을 경우 보험급여로 비교적 저렴하게 검사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건강검진과 관련한 궁금증, OX를 통해 알아봤는데요. 이 30대는 위,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나요? 답은 X입니다. 젊은 나이라도 소화불량이나 복통, 구토, 혈변, 속쓰림 등 이상 증상이 있거나 주요 암 질환에 대한 가족력이 있다면 위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평상시 음주, 흡연을 즐기는 경우, 맵고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을 즐겨 먹는 경우, 혹은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되어 있거나 염증성 장 질환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국가암검진 대상 연령이 되기 이전이라도 내시경 검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과 같은 만성질환 경우에도 건강검진을 통해 예방할 수 있나요? 답은 O입니다. 건강검진을 통해 만성질환을 조기에 발견해 잘 관리할 경우 고령이 되었을 때 심혈관과 뇌혈관 등에 대한 합병증 가능성이 매우 감소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일찍 발견하면 발병을 막아 더더욱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첫걸음.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위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받는 것 잊지 마세요. 여러분, 탐정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보통은 뭐 심부름센터, 흥신소와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은데, 하지만 이러한 이미지를 깨고 우리나라에서 탐정이 새로운 직업으로 인정받도록 사람들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주고 있는 탐정 행정사무소가 있어서 화제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혼자서 처리하기 힘든 사건을 함께 고민하고 처리하며 든든한 지원군으로 자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탐정들인데요. 탐정이란 어떤 직업인지, 어떤 업무를 진행하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원활하게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종종 생기곤 하죠. 이럴 때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탐정행정법인입니다. 탐정하면은
흥신소나 신불세대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팽배하죠. 그 이유는 1970년대 신용정보법에 의거해서 탐정이라는 그 직업군이 우리나라에서 허가되지 않았어요. 탐정의 용어조차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런 신용정보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그런 이유로 해서 개정을 요구하고 되고, 그래서 2020년 8월에 신용정보법이 개정돼서 탐정이라는 직업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최초로 사용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OECD 38개국 중에서 아직까지도 유일하게 탐정법이 통과되지는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 유일합니다. 다행히도 내년 4월에 여야 합의하에 그 탐정법이 이제 국회에서 통과된다는 그게 예상되고 있고, 탐정업계 관련자들은 이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퇴직 후 이제 새로운 직업을 이제 창출할 수 있도록 탐정 그 전문가를 이제 양성하는 그런 분위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분위기에서 탐정업을 지속적으로 이제 블루오션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탐정이라고 하면 심부름센터나 흥신소를 생각하는 부정적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로펌과 제휴하여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했고요. 함께 일하는 직원들 역시 기무사령부, 지자체 공무원 출신, 전문 수사관과 행정사들로 구성해 업무를 진행하고 있답니다. 저희 사업 영역에서 핵심적인 분야는 개인은 물론 단체나 기업 활동에서 자행되는 범죄 행위를 예방하고 피해자나 기업의 고충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국내적으로는 보험 사기, 토지 분규, 민형사 사건 등을, 국제적으로는 산업 스파이, 국제 무역 분쟁, 해외 거주자 확인과 도주자 송환 등 특정 분야에 국한된 타켓이 아닌 저희를 필요로 하는 모든 고객분들을 위해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전적, 정신적 피해로 탐정 행정법인을 찾았다면 크게 5단계를 거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고객과 마주해 깊은 상담을 진행하고요. 의뢰 내용을 분석해 조사팀을 배정하게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 탐정업의 인식은 상당히 부정적이죠. 제가 볼 때 그 원인은 대부분의 경우 신상과 경력이 공개되지 않거나 부풀려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국가기관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명감과 자부심, 그리고 공인의식을 갖고 탐정업이 새로운 지평을 열고자 탐정업에 투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홈페이지에 임직원들의 사진을 비롯해 신상 정보를 전부 공개해 두었습니다. 저희는 이처럼 공개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국가기관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만큼 문제 해결 능력이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긍지를 갖고 있습니다. 공개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남다른 공인의식과 서비스를 선보이며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탐정 행정법인. 덕분에 의뢰인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요. 저희 탐정에서는 고객분들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중 여성 고객님들이 상당수 많은데요. 남녀 관계나 부부 관계, 양육 문제, 특히 외국인 여성들의 다양한 고충 등 남성 탐정사에게 터놓고 얘기할 수 없는 민감한 부분들을 편안하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도록 저희는 여성들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저와 같은 여성 전문 탐정사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부담 없이 두드려 주시면 정성껏 도와드리겠습니다. 탐정 업무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행정 업무도 맡길 수 있는데요. 저희가 추진하는 행정 업무는 국내 부문과 국제 부문으로 나뉘는데, 국내 분야는 정보공개 청구, 각종 민원서류 대행 및 대리 업무와 민형사 소송 관련 사실 조사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국제 분야는 출입국 업무 대행,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외국 인력 송출 업무 등 다방면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뢰인들이 탐정 행정법인에 대해 확신을 갖고 고충을 상담하고 의뢰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어 나가며 전문 탐정법인을 꾸려나갈 계획이라고요. 저희는 공인의식과 고객 중심의 정신으로 기존의 탐정업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업계를 선도하는 선구자가 되고자 합니다. 지금보다 많은 기업과 탐정 협약을 맺어 기업 범죄 예방에 앞장서겠습니다. 저희는 3가지 모토, 즉 고객을 섬기는 고객 중심, 성과를 위한 현장 중심, 궁극적으로 글로벌화로 세계 중심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변에
말 못할 고민으로 힘겨운 생활하는 분들은 저희가 든든한 언덕이 되어드릴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힘든 일을 함께하며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고 있는 탐정행정법인. 억울한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풀어주는데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는 기상이변 소식 뉴스를 통해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이상한 일이 생기는 원인은 바로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이러한 분위기 속에 살림을 건강하고 푸르게 가꾸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분들 만나보고 싶지 않습니까? 트렌드 아저씨가 만나봤습니다. 푸르른 숲을 지키기 위해 발벗고 나선 한 기업이 있습니다. 수목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방법을 고안했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함께 만나볼까요? 지구의 허파 산림과 숲. 환경오염 원인인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를 흡수하고 대신 깨끗한 산소를 배출해주는 아주 고마운 존재죠. 문제는 이러한 숲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세계 곳곳에서는 산림과 숲을 지키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연구소가 선두에 서 있다고 합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생명공학 연구소입니다. 산림자원과 산림미생물을 활용해서 환경을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연구하는 곳입니다. 산업 폐기물로 인해 오염된 토양에서 추출한 식물 공생 유익균을 활용해서 나무의 생육 환경을 개선해주는 인공토를 개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숲을 지키고 멸종 위기에 처한 나무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왔다는 생명공학 연구소. 그 결과 균근균을 이용한 인공토를 개발할 수 있었다는데요. 균근균, 대체 무엇일까요? 균근균은 나무 뿌리에 붙어 나무와 공생하는 토양 곰팡이균을 말하는데요. 나무로부터 탄수화물 같은 영양분을 얻어가는 대신 나무에게 물이나 미네랄, 영양분을 공급하는 곰팡이입니다. 균근균은 나무에 꼭 필요한 존재로 토양 화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척박한 토양이나 오염된 지역에서도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줘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 솔루션입니다.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균근균. 국내 연구소 중 이 균을 이용해 제품화시킨 사례는 이곳이 처음이라고요. 균근균이 좋아하는 기주 범위에 따라 수목용과 조경용으로 나뉘어서 만들었습니다. 수목용 균근균은 소나무, 잣나무, 전나무, 낙엽송, 곰솔, 가문비나무, 자작나무류, 참나무류 등에 활용할 수 있고요. 조경용은 전나무, 구상나무, 가문비나무, 분비나무, 눈잣나무, 일본 전나무 등에 사용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균근균 제품화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살아있는 토종 미생물 균근균을 인공토로 제품화해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균근균을 이용한 인공토는 일반 토양과 1:1 혹은 2:1 비율로 혼합해 사용하면 됩니다. 산림청과 함께 멸종위기 구상나무 살리기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주도 멸종위기 구상나무를 복원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는데요. 균근균을 접종한 처리구인 경우는 평균 97%로 균근균을 처리하지 않은 무처리 구인 경우에는 67%의 생존율을 보였습니다. 균근균 처리인 경우에 1.5배 증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균근균을 이용한 인공토 역시 이러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화제가 되고 있는 균근균을 이용한 인공토. 우리나라 산림이 더욱 풍부해지고 더 나아가 기후변화를 극복할 수 있는 환경 솔루션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하겠습니다. (11월에) 들어오면서 급격히 기온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제철 음식 챙겨 드시며 건강관리에 힘쓰셔야 하는데 지금 먹으면 좋은 음식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삼치입니다. 크기가 클수록 맛이 좋다고 하네요. 살이 부드럽고 비린내가 적기 때문에 어떻게 요리를 하셔도 맛있게 드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DHA와 오메가3가 풍부한 만큼 맛있게 드시면서 건강도 챙기시면 어떨까 싶네요. 오늘 우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핫이슈였습니다.